여러분, 보험 준비되어 계신가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든지 단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직접 하신 후에 막상 준비를 해두고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실제로 가입 이후에 그 보험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제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까지 캐치하지 않고 그냥 두고 돈만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시간에는 여태껏 제가 설계 일을 해오면서 실제 고객님과 요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보험료가 줄어들고 내 보험 중에 대체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만 지출을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26세 남성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애초에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던 보험이었는데 2020년도에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께 보험을 물려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본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내라, 뭐 이런 의미겠죠. 보험료는 매달 15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26세의 이 또래분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점이 너무 이상해서 본인의 보험이 괜찮게 준비가 된 건지 한번 분석을 해달라면서 연락이 왔었던 이런 내용인데요. 이 처음에는 15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고요. 가입한 지도 꽤 된 보험이어서 당연히 이거 보장이 굉장히 탄탄하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보험이 문제가 좀 컸습니다. 실제로 설계사가 보험을 분석할 때 이 보는 내용들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제가 그 포커스에 맞춰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대로만 확인해 보셔도 큰 도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보험사로 가입을 했냐 또는 어떤 보험명이 뭐냐 이런 걸로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바로 플랜이 적힌 내용입니다. 이 해당 보험은 일종 표준형으로 되어 있네요. 표준형에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표준형은 다시 말해서 표준 해지 환급형의 줄임말이에요. 이 보험은 몇몇 보험들을 제외한다면 크게는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으로 나뉘는데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는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돌려받는 돈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여기시면 되는데요. 표준형은 납입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 많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이 무해지 환급형은 내가 가입할 때 설정한 기간 이내에 만약에 이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0원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일부라도 존재하는 표준 해지 환급형이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간에 해지도 환급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대에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즉 과하지 않게 준비를 해서 내 삶 평생을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난 중간에 해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이 보험은 내 평생을 보장하는 거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효율이라는 건 물론 보장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보험료도 저렴하면 그만큼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시로 보여드린 보험의 보장 내용을 고스란히 표준형으로 설정을 했을 때 보험료는 15만 757원이지만요. 완전히 보장 내용이 똑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무해지 환급형으로 바꿔보면 12만 7,470원으로 매달 23,280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1년이면 약 28만원가량이 되고요. 10년이면 280만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갱신을 조심하라 인데요. 이 제안서에서는 질병 사망과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갱신형이라는 것은 설정해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새롭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다시 설정해둔 기간만큼 보험료를 또 내고, 다시 갱신이 오면 또 오르고 또 내고, 이렇게 반복해서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간은 내가 설정해둔 만기 기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본 계약이 100세 만기라고 하면 별도로 내가 이 갱신형 특약의 만기 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한 내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100살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는 저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보험료가 갱신될 때는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폭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갱신형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처럼 특수한 몇몇의 경우에만 추천하는 특약이고요. 그냥 말로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왜 위험한지 잘 모르실 테니까 요 보험료를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객분은 100세가 될 때까지 이 갱신형 특약들이 총 3번에 걸쳐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사망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한다면 3번의 갱신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질병 사망 항목만 보셔도 1회차 갱신 시점에 이미 증가율이 700%가 넘어가요. 여기서 한 번 더 갱신이 될 때는 이미 700%가 넘게 된 갱신보험료에서 425%가량이 또 할증되게 됩니다. 기존에 약 7,000원이 넘는 보험료였죠. 이 갱신형의 합이. 이 갱신형 특약들이 실제로 내가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나에게 더 필요할 수 있는 노년기에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험 유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자니 이미 그때는 나이가 높아져서 보험료도 비싸질 거고요. 그 사이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보험 가입에는 제한이 더더욱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은 구성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분 특약들을 보면서 기존에 이 보험을 준비한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전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니까 다소 보험료가 이제 높게 설정되는 이런 질병 사망이나 암 진단비 이런 것들을 일부러 쪼개서 갱신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다소 낮아지게 이렇게 보여지게끔 설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조금만 더 특약들이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나 굳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빼는 편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 3번째는 특약의 보장 범위와 불필요 특약의 유무입니다.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건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지 비싼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이네요. 후유장애는 보시는 것처럼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고 부위별로 각각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80% 이상에 속하려면 보시다시피 아주 심각한 치매 단계이거나 두 눈이 완전히 멀었거나 두 귀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등등이 돼야지 80% 이상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유장애 80%가 되려면 긴급하고 위험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라든지 치아가 전부 상실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 삶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질환이나 사고는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가장 낮은 범위인 3% 이상을 전부 보장하는 이런 후유장애로만 준비를 해두면 된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특약인데요. 바로 뇌와 심장 진단비입니다. 이 고객님은 심장과 뇌의 보장 범위가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 뇌혈관 질환 환자 수를 보시면 뇌경색증이 가장 높고 다음이 기타 뇌혈관 질환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 진단비만 구성을 하게 되면은 I64를 제외한 I60에서 I66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I64부터 I67, 68, 69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구성으로 이 I60 진단부터 I69 뇌질환을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도 심장질환 환자 수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협심증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증 순서네요. 이 고객님이 준비해둔 심장 쪽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환자 수를 가진 협심증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도록 우선 준비를 해두시고, 가족력이 있다면 심혈관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요, 부정맥이나 심부전증도 보장이 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후순위 특약이라고 생각하는 건 입원비예요. 물론 입원 일당은 입원을 한다면 1일당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아예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면서 며칠이나 입원을 해보셨을까요? 이 고객의 가입 내용을 보더라도 상해 입원 일당 5만원에 5,900원씩 매월 내셔야 되고, 질병 입원 일당은 5만원에 21,440원씩 납입을 하셔야 되죠. 효율이라는 건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다소 큰 위험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되었을 때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진단비가 2천만원에 2534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였다면 암진단비를 택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납입기간과 만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30년 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20년 납입보다 30년 납입이 월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어요. 20년 동안 낼 걸 30년 동안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내는 총액이 동일하다. 그런데 20년에 나뉘냐 30년이 나뉘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납입을 선택해서 20년 동안 쭉 낸 내 총 보험료와 30년 동안 낸 총 보험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봤을 때 30년 납의 보험료는 한 달에 15만 750원이었고 20년 납 보험료는 18만 9,670원이었는데요.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30년 납은 5,427만 원이 나오고 20년 납은 4,552만 800원이 나옵니다. 총 납부 보험료의 차이가 874만 9,200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더 저렴해 보여도 이런 금액 차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년 납을 추천드리고요. 만기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90세 만기로 준비를 해두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문의 주신 고객님께 해당 사항을 안내 드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또 비교도 드려봤는데요. 먼저 보험사 비교를 통해서 가장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유해지형으로 월 보험료를 낮추고 납입기간 20년, 만기는 90세로 새롭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특약 갱신형 없이 비갱신형으로 20년간 납입을 완료한다면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특약 함께 준비를 했고, 납입 기간 이내에 혹시나 중대질환이 진단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세세하게 준비 드렸습니다. 암과 유사암은 갱신형을 아예 없애고요. 비갱신형으로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이렇게 준비 드렸고, 뇌와 심장 쪽은 보장 범위를 더 넓혀서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변경을 하면서 보장 금액도 역시 기존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효율 대비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던 입원 비용은 고객분과 상의를 해서 구성을 하지 않고 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수술비군들과 기존에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가족분이 있다고 이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해당 보험사의 특약 중에 효율이 높은 2대 질병 주요 치료비와 수술 1회당 보장이 되는 뇌혈관 그리고 허혈심장 수술비까지 준비해서 2대 질환에 대해서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2대 질병 주요 치료비는 뇌와 심장 질환까지 보장하는 이 보장 범위가 넓은데, 해당 진단 후에 연간 수술이나 혈전 용해 치료나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중에 하나라도 받을 경우에 연간 1회 한도로 최장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도 넓기 때문에 뇌와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수술을 여러 번 시행할 경우 이대주요 치료비는 이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특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을 받고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5년 내에 병력 사항만 물어봤었다면 거기에 더해서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중대질환 등에 해당이 없다면 할인형 상품으로 더욱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도 10년 내에 병력 사항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 할인형 상품으로 설계를 했고 보험료는 72,6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갱신을 빼고 전부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고 뇌와 심장 쪽에 보장이 더 단단해졌음에도 기존 보험료는 15750원, 리모델링 후에 보험료는 72,600원입니다. 둘의 차이는 78,150원으로 절반이 넘게 보험료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오늘 시간에는 실제로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토대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보험료는 좀 줄어들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넓어졌거나 보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번 스스로 이 직접 가입한 보험 한 번씩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보시면서 잘 모르겠거나 전문적으로 제게 한번 맡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에 설계사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거나요. 영상 하단부에 별도로 이 채팅 링크도 걸어 두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